보통 고전 수필은 쉽다. 수필의 특성인 서술자가 겪은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는지, 사실 그것만 찾으면 뭐 따로 공부가 필요가 없을 정도야. 근데 이런 이동무의 우원 같은 경우는 수필인데 약간의 비문학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당시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시간도 많이 썼고 오답률도 좀 높았던 그런 작품이야. 이런 작품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나랑 같이 공부해보자. 살림에 살면서 명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네모세모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겠지. 근데 한 문장을 더 읽으면 생각이 바뀔 거야. 시정에 살면서 명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이다. 지금 네모세모가 아니라 항이 여러 개가 되고 있지. 살림과 명리와 시정과 큰 부끄러움이라는 항이 벌써 4개가 나오고 있어. 살림에 살면서 은거의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의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이다. 네모세모라는 간단한 도구만 알면 풀 수 있었던 지금까지의 문제들과는 달리 얘는 항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게다가 마치 경우의 수처럼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 수학처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빨리 항이 총 몇 개인지를 찾으면 돼. 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장소라는 항과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항이 보이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정서들이 있겠지. 얘네들을 마치 수학의 연립방정식처럼 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 총 항이 가로, 세로 2개씩이 되니까 2 곱하기 2 표를 그려볼게. 이렇게 2 곱하기 2 표를 그린 다음에 각각의 항들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예쁘게 완벽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 여기는 장소, 플레이스를 넣어볼까? 그럼 살림과 시정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세로 항에는 추구하는 가치인 value를 넣어볼게. 그럼 여기엔 명리와 은거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각각의 정서들을 집어넣어 보자. 살림과 명리의 조합은 큰 부끄러움이래. 시정과 명리의 조합은 작은 부끄러움이고, 살림과 은거의 조합은 큰 즐거움이고, 시정과 은거의 조합은 작은 즐거움이 되겠네. 이렇게 표를 그린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내용도 표에다가 직접 채워보면 돼. 그리고 친절하게 제시된 순서대로 또 전개를 하게 될 거야. 막 뒤죽박죽 섞어서 그렇게 제시를 하지가 않아.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는 다 즐거움이야.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는 다 부끄러움이야. 즉 즐거움과 부끄러움은 크고 작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은 100의 반이래. 그럼 큰 부끄러움은 50이라고 하자. 그럼 작은 부끄러움은 100의 100이래. 큰 즐거움은 100 중에 3, 4밖에 안 되고, 작은 즐거움은 아예 없거나 1명 정도래.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이다. 이렇게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것, 이런 게 핵심이 되겠지. 가장 희소하기 때문인가 봐.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시정과 은거의 조합은 작은 즐거움이었지.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든 못했든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표를 그려서 정확하게 구분만 해낼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맞을 수가 있는 문제다. 이걸 머릿속으로만, 아니면 그냥 네모세모를 하다 보면은 막 마름모도 써야 할 거고, 역삼각형도 써야 할 거고, 동그라미, 별표 막 다 갖다 써야 할 거야.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그리면 아주 손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아까 봤던 이 표가 과연 얼마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대로 갖다 와보자. 큰 부끄러움은 아까 50이었고, 작은 부끄러움은 100이었지. 큰 즐거움은 3, 4이었고, 작은 즐거움은 0이나 1였어. 이렇게 적어두기만 해도 정말 쉬워진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 부끄러움은 그냥 부끄러움이고 즐거움은 그냥 즐거움이지. 얘네들을 섞는다, 합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물론 좋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적절하지가 않다. 나는 어디에 사느냐, 즉 플레이스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value, 이렇게 항을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걸 물어본 선지고 적절하지. 살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그럼 살림을 보자. 부끄러움은 50이고 즐거움은 3, 4밖에 안 돼. 즉 3, 4보다 50이 더 크다, 더 많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적절하네.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큰 부끄러움은 살림과 명리의 조합이었고 작은 즐거움은 시정과 은거의 조합이었지. 그래서 모두 서로 다르네. 표가 없었다면 시간이 꽤 많이 들었겠지.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거는 표가 없어도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선지였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표를 그리는 게 되게 어색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연습을 해두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돼. 몇 년 전 평가원 문제에서 그 엘피아 키트라는 지문이 있었어. 거기에 위양성과 위음성, 진양성과 진음성 이런 개념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네모 세모만 가지고 접근했던 친구들은 분명히 중간에 막혔을 거야. 아니면 막 가지치기, 수형도를 그려가지고 풀어보려고 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중간에 멘붕이 분명히 왔을 거야. 이것보다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렇게 많은 표는 국어에서 요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적어도 2 곱하기 2 표를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반드시 갖춰두도록 하자.